7.5는 제목을 Applications to Image Processing and Statistics라고 쓰긴 썼는데 이 밑에도 썼지만 여기서 주로 다룬 내용은 뭐냐면 메인골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줄여서 이제 PCA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PCA라는 거 이제 7.5에서 다룰 거예요. 우리가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가장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 이 PCA를 쓰는 거거든요. 이 PCA라는 거는 대표적인 차원 축소 기술이에요. 다량의 다차원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100차원 데이터가 100만 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에서 이제 그 데이터들이 워낙 이제 양이 많으니까 데이터들을 좀 줄이고 싶어요. 용량도 줄이고 처리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좀 줄이고 싶은데, 그냥 뭐 100개 엔트리 중에서 10개만 선택하게 되면은 그건 정보 손실이 너무 크겠죠. 그래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뭐 구체적인 방법은 이 뒤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차원을 줄여가지고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제 뭐 100차원의 데이터가 100만 개가 있었는데 똑같은 100만 개라고 할지라도 100차원의 데이터를 10차원으로 줄이게 되면 데이터의 용량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차원 데이터는 어떻게 시각화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2차원 공간 안에서 막 스캐터 플롯으로 막 뿌려보면은 이런 건 쉽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스캐터 플롯을 뿌리게 되면 대략적인 평균이 어딘지, 어느 샘플과 어느 샘플이 가깝고 어느 샘플과 어느 샘플이 멀리 있고, 뭐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샘플들이 막 여러 개가 있다고 했을 때 뭐 샘플들의 그룹을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이 있구나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분석을 다차원 데이터는 시각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차원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로 줄일 수 있다면, 2차원 데이터는 우리가 그 평면에다가 시각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차원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나 혹은 3차원 데이터로 줄이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example 1부터 보면은 어떤 2디멘전 2차원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뭐냐면 몸무게랑 키예요. N명의 학생에 대한 몸무게 키 데이터가 있어서 각각의 이제 W1H1, W2H2 이렇게 몸무게 키들을 이제 데이터 벡터들로 이제 놓을 수가 있고, 그 데이터 벡터들을 옵저베이션 벡터로 볼 수가 있고, x1부터 xn까지의 옵저베이션 벡터들이 있고, 이걸 모은 이제 매트릭스 오브 옵저베이션스, 이렇게 매트릭스 오브 옵저베이션스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렬을 보면은 이제 2×n 행렬이죠. 2×n 행렬인데, 이걸 이제 비주얼라이즈 하는 방법은 그냥 이 벡터들을 그냥 스캐터 플롯으로 점을 찍어보는 거죠. 점을 찍어봤더니 역시나 몸무게와 키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죠. 비슷한, 이게 몸무게가 늘어나면 전반적으로 키도 늘어나는, 사실은 이제 키가 늘어났기 때문에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챕터 인트로덕션에서 3개의 사진이 나왔었는데, 챕터 인트로덕션 할 때 그때 3개의 스펙트럴 컴포넌트를 나타내는 3장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네, 이런 이미지가 있었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똑같은 지역을 찍은 건데, 똑같은 지역에서 다른 스펙트럼으로 다른 주파수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이런 사진이 있었는데, 각각의 사진은 똑같은 피지컬 리전인데 서로 이제 다른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을, 다른 파장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가 2000x2000 픽셀이라고 하면 한 장의 이미지는 4 밀리언 픽셀, 400만 픽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세 장이 있다고 하면은 3 rows 4 million column, 그러니까 3바이 400만 행렬을 만들 수가 있죠. 이런 매트릭스 오브 옵저베이션 행렬이 3바이 400만이 된다고요. 3바이 400만 그런 행렬이 된다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이렇게 스캐터 플롯으로 뿌려오면은 뭐 이렇게 3차원 공간 안에서 여러 개가 막 뿌려질 수가 있겠죠. 네,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일단 그 차원 축소를 진행하기 전에 차원 축소에 필요한 이 민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해 볼 거예요. 자, 이 어떤 이런 데이터 샘플들이 있다고 했을 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아주 쉽죠. 그냥 여기 있는 이런 데이터 샘플들을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누면 그게 바로 샘플 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x1부터 xn까지 있을 때 샘플 민은 x1부터 xn까지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민이 샘플들의 어떤 센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각각의 샘플들을 이 센터로 뺀 게 뭐가 될까요? 샘플들의 센터로 빼게 되면은 원래 이런 데이터고 이 샘플의 평균이 뭐 이쯤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 평균이 이제 원점이 아니라 이런 밖에 있는 점에 있다고 하면은 데이터의 전반적인 방향을 분석하는데 좀 어려워져요. 왜냐면 데이터들이 뭐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샘플들의 평균과의 차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균과의 차이를 이제 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의 중심점을 원점으로 옮겨요.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피겨 3이죠. 그래서 샘플들을 이제 평균으로 빼게 되면은 이 데이터들의 분포 모양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샘플들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x hat k를 구한 다음에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행렬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x hat 1부터 x hat n까지 이것들을 모아서 b라는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이런 걸 mean deviation form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샘플 코베런스 매트릭스예요. 이거는 S는 n분의 1 곱하기 n-1분의 1 곱하기 b 트랜스포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 자체가 그 데이터들의 퍼짐의 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들에서 평균을 빼야 되고요. 평균을 빼서 이런 행렬을 만든 다음에 b 곱하기 b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은 b 곱하기 b 트랜스포즈라고 n-1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은 s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b 곱하기 b 트랜스포즈라는 행렬은 항상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 하는 매트릭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임의의 벡터를 앞뒤로 x 트랜스포즈 ax 이렇게 곱했을 때 항상 0보다 큰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미 데피닛이기 때문에 0보다 같거나 큰 값이 나오는 거고, 임의의 벡터 n차원 벡터 x에 대해서 모든 벡터에 대해서 항상 논 네거티브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이 행렬은 모든 아이겐밸류들이 다 0보다 같거나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파지티브 세미 디피닛 하냐, b 곱하기 b 트랜스포즈가 우리가 이런 형태로 파지티브 세미 디피닛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x 트랜스포즈 ax로 쓰고 a 대신에 이제 b 곱하기 b 트랜스포즈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형태를 봤을 때 이거는 딱 봐도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서로 트랜스포즈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b 트랜스포즈 곱하기 x의 트랜스포즈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트랜스포즈로 같은 벡터가 트랜스포즈로 곱해진 거고, 이거는 두 개의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고 같은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는 크기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는 b 트랜스포즈 x의 크기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B 곱하기 B 트랜스포즈 앞뒤로 어떤 임의의 벡터 x를 곱했더니 이게 B 트랜스포즈 x의 크기가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크기는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이게 항상 논 네거티브 음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 그 말은 B 곱하기 B 트랜스포즈가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하다는 거죠. 그럼 이그젬플 3을 보면은 이제 그냥 예시로 샘플들을 놓고 민과 코비넌스를 구하는 게 있는데, x1, 2, 3, 4가 이런 데이터들이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샘플 민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4개 x1, 2, 3, 4를 다 더하고 4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비넌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 디비에이션 폼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x, x1, x2, x3, x4에다가 이 m이라는 평균 벡터를 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벡터들을 하나의 행렬로 묶으면은 이 민 디비에이션 폼 b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s는 n-1분의 b 곱하기 b 트랜스포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냥 행렬 곱하기 하면 되는 거죠. 곱하기 한 다음에 뭐 3분의 1 나누기 적용해보면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나왔을 때 뭔가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좀 필기를 해봤는데, 일단 샘플 코베런스를 구하는데 식이 좀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평균을 구할 때는 n분의 1로 나누잖아요. 근데 샘플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구할 때는 n분의 1이 아니라 n-1분의 1로 나누게 돼요. 왜 이런 걸까요? 왜 코베런스가 n분의 b 곱하기 b 트랜스포즈가 아니라 n-1분의 b 곱하기 b 트랜스포즈가 되는 걸까요? 만약에 이 s를 구할 때 쓰는 평균 벡터가 이 b를 만들 때, 민 디비에이션 폼을 만들 때 샘플들의 이제 마이너스를 하는 그 벡터가 트루민이면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하지만 우리가 트루민은 알 수 없고 샘플민만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샘플들의 평균만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제 트루민과 샘플민 사이에 오차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트루민은 무엇의 트루민이냐? 우리가 어떤 샘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 분포로부터 랜덤하게 이제 샘플링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분포가 있을 때 이런 데이터 분포에서 이런 녹색으로 표시한 이런 점들이 막 샘플들이 찍혔어요. 근데 이 분포의 원래 실제 평균은 여기 있는 이 빨간 점이에요. 이 빨간 점이 이 분포의 실제 평균 트루민이에요. 트루민.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샘플들을 무한히 많이 찍으면은 이 샘플들의 평균과 트루민, 이 샘플들의 평균을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아무튼 이 샘플 평균과 트루민이 같아지는데, 샘플들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들 사이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샘플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기존에 원래 어떤 정해져 있는 분포로부터 랜덤하게 이제 샘플링이 된 건데, 그 샘플들의 민이 원래 이 샘플들을 만든 분포의 민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건 샘플밖에 없으니까 트루민은 원래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샘플 민만 알 수 있으므로 일단은 오차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b라는 행렬을 만들 때 우리가 트루민을 모르니까 샘플민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b라는 행렬 자체에 오차가 있다는 거죠. 에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s를 이렇게 원래는 n분의 1 곱하기 bb 트랜스포즈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b라는 행렬에 오차가 있으니까 n-1분의 n을 곱해서 보정을 해요. 이 오차를 보정을 한 게 이 샘플 코베런스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n-1분의 n을 곱하느냐? 자, 여기서 b라는 행렬을 구할 때 이 평균과 샘플들 사이의 차이를 구하잖아요. 평균과 샘플들 사이의 차이를 구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빨간 점, 그러니까 트루민에서 샘플들과의 차이를 구하는 것보다
이 샘플들 자체의 평균과의 차이를 구하는 게 이 녹색 점과의 차이가 이 빨간 점과의 차이보다는 평균적으로 샘플들과의 거리가 작겠죠. 이 녹색 점이 평균적인 샘플들과의 거리가 최소가 되겠죠. 빨간 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B에 들어가는 값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작다는 거예요. 트루민이 이 샘플들을 트루민으로 뺐을 때보다 이 샘플민으로 뺐을 때 이 B에 들어가는 값이 전반적으로 좀 작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루민으로 했을 때는 좀 더 큰 값이 나와야 되니까 이 값을 좀 키워줘야겠죠.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n이라는 샘플의 수가 있으면 이걸 n-1로 나누게 되면 이게 1보다 크잖아요. 1보다 큰 값으로 이제 값을 곱해서 보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1에 가까워지고 n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값이 커져요. 만약에 n이 2라고 하면 2-1분의 2 해가지고 그냥 이게 2가 되잖아. 이렇게 구한 코베런스에 비해서 이걸 보정하게 되면 이 코베런스 값이 2배가 된다고요. 네.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오차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값을 곱해서 이 코베런스를 보정을 하는 거고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보정 값이 n-1분의 n이니까 이걸 곱해주면은 이제 앞에서 봤던 샘플 코베런스 n-1분의 BB 트랜스포즈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값을 곱해서 보정하는 거를 베슬 코렉션이라고 해요. 이건 뭐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앞에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구했는데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S라는 행렬은 이렇게 n분의 1 곱하기 BB 트랜스포즈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B에는 각각의 샘플에 대한 민 디비에이션들이 막 들어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x1부터 xn까지의 값들이 들어있고 이 B 트랜스포즈에는 로우 벡터들로 샘플들이 들어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각각의 샘플들에 대한 민 디비에이션 값들을 x1 곱하기 x1 트랜스포즈 더하기 x2 곱하기 x2 트랜스포즈 x3 곱하기 x3 트랜스포즈 뭐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행렬식을 풀어보면은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샘플들을 샘플 곱하기 샘플의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이걸 다 n개를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눈 게 이게 코베런스 매트릭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벡터는 p/l이니까 p/1 곱하기 1/p를 하게 되면 결국에 이게 p/p 행렬이 되잖아요. 이런 행렬을 n개를 더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누면 코베런스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벡터들을 각각의 그냥 원소들로 나눠서 이렇게 풀어서 써본 거예요. 풀어서 쓴 다음에 이걸 이제 곱하기를 해봤어요. 곱하기를 해봤더니 뭐 앞에 n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 다 더하는 시그마 있는 건 똑같고 이걸 이제 곱하기를 해봤더니 대각선에는 각각의 변수들의 제곱이 들어있어요. xi1의 제곱, xi2의 제곱, x3의 제곱, 뭐 xip의 제곱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각각의 제곱들이 그 다음에 이 대각선 밖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서로 다른 차원의 변수들끼리 곱해져 있어요. xi1과 xi2, 뭐 xi1과 xip, 뭐 이런 다른 변수들끼리 곱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또 행렬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려면은 B라는 행렬은 x1, x2, x3부터 xn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각각의 벡터를 이제 원소들로 이렇게 나눠서 써본 다음에 이거를 로우 벡터로 다시 묶어보는 거예요. 로우 벡터로. 그러면 이걸 첫 번째 로우 R1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각각의 샘플들에서 첫 번째 엔트리들만 모은 게 R1이 되는 거고 R2는 두 번째 엔트리들을 모은 게 R2가 되는 거죠. 이렇게
B라는 행렬에 이제 로우 벡터들을 모아봤을 때 로우 벡터들을 모아봤을 때 B 곱하기 B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풀어서 써보면,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 대각선에는 R1 도트 R1이라고 할 수가 있고, 뭐 R2 도트 R2 도, 뭐 그 다음에 뭐 RP 도트 RP까지 각각의 로우 벡터들의 크기의 제곱이 나오죠. 네. 뭐 그래서 이거랑 같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시그마까지 다 적용해가지고 모든 벡터들을 모든 벡터에 대해서 다 더하게 되면은 뭐 이거랑 같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이아고널 밖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이아고널 밖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R1과 R2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뭐 R1과 R3가 곱해지고, R1과 RP가 도트 프로덕트로 곱해지잖아요. 여기 있는 로우 벡터들이, 다른 차원에 있는 로우 벡터들이 서로 도트 프로덕트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코베넌스 매트릭스의 원소별 계산식을 여기서 다 만들어 봤으니까, 그러면 이 원소별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알아보면은 일단 다이아고널 엔트리부터 먼저 보죠. 이 대각선에 있는 대각선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xi1의 제곱들을 다 더해서 n-1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데이터에서 n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이 엔트리들만의 분산을 구한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첫 번째 엔트리들은 각자 다 스칼라잖아요. 이 스칼라들 값들의 그냥 분산을 구한 거예요. 이 첫 번째 행의 분산을 구한 게 이거고, 두 번째 행,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에서 두 번째 엔트리들의 분산을 구한 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고널 엔트리 SJJ, J번째 행의 J번째 열에 있는 그 원소는 뭐가 되냐면, 모든 데이터에서 J번째 엔트리와 그 다음에 평균의 J번째 엔트리를 빼가지고 이제 제곱을 해서 민 디비에이션을 구해서 다 더한 다음에 n-1로 나눈 거다. 그러니까 모든 샘플에서 J번째 엔트리들의 어떤 분산을 따로 구한 게 이제 이 다이아고널 엔트리에 들어있는 값의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S라는 이제 행렬을 구했는데, S라는 이제 코베넌스를 구했는데, 여기의 값이 매우 크고 나머지는 작다라고 하면은, 주로 이 첫 번째 원소들의 값이 크고 나머지 값들은 작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값은 크고 여기 있는 값도 큰데 나머지는 작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엔트리들이 값이 전반적으로 크고 나머지는 값이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프 다이아고널 엔트리들,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밖에 있는 원소들은 의미가 뭐냐면, 각각의 이 벡터들에서 J번째 엔트리와 K번째 엔트리 사이에 코베리언스 혹은 코릴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S에서 SJK나 KJ나 같은 거죠. 이게 S라고 하는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시메트릭 매트릭스니까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걸 같고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같겠죠. 그래서 계산식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샘플에서 J번째 엔트리를 J번째 평균으로 뺀 거랑, 그 다음에 각각의 샘플의 K번째 엔트리를 평균의 K번째 엔트리로 뺀 거랑 뺀 것들을 서로 곱해서 다 더해가지고 n분의 1로 n-1분의 1로 나눈 거죠. 이거는 요 식에서 보면은 이제 RJ랑 RK랑 도트 프로덕트에서 n-1로 나눈 거죠. 그러면 이 다이아고널 밖에 있는 이 원소들의 의미는 뭔가? 만약에 이 SJK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SJK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 J번째 엔트리와 이 전체적인 데이터에서 J번째 엔트리와 K번째 엔트리 사이에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J번째 전반적으로 J번째 엔트리가 커질 때 전반적으로 K번째 엔트리도 같이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본 그림에서 보면은 이 몸무게와 키 사이에는 어떤 대략적인 비례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구해보면, 이 행렬에 대해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구해보면 아마도 이 W와 H 사이에 이 코릴레이션 텀이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우 벡터들 사이의 관계로 봤을 때, 이 로우 벡터들의 사이로 관계로 이걸 봤을 때, 이거는 SJK는 J번째 로우와 K번째 로우를 도트 프로덕트 한 거다 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J번째 로우와 K번째 로우의 방향이 비슷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샘플에 대해서 J번째 엔트리와 K번째 엔트리가 뭐 값이 비례하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그런 같이 커지는 그런 상관관계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SJK가 J번째 엔트리와 K번째 엔트리들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음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XJ와 XK 사이에 어떤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J번째 엔트리가 커질 때 전반적으로 모든 샘플들에서 평균적인 걸 의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X의 K번째 엔트리들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뿌려봤을 때 뭐 이런 관계에 있는 경우, 데이터들이 이런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X와 Y 사이에 어떤 마이너스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Y는 마이너스 X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원소들이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SIK라기보다는 계속 JK로 썼으니까 SJK가 거의 0이 나온다. 0이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X의 샘플들의 J번째 엔트리와 K번째 엔트리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그냥 없다는 거죠. 얘들은 거의 독립적인 변수라는 거예요. J번째 변수와 K번째 변수는 거의 독립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uncorrelated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있는 내용도 그런 말인데 여기 대각선에 있는 SJJ는 XJ, 그러니까 샘플들에서 J번째 엔트리들의 그냥 평균하고 같고, 그 다음에 토탈 베리언스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토탈 베리언스는 그냥 X에 대해서 트레이스를 한 거예요. S에 대해서 트레이스를 계산한다는 거는 여기 있는 각각의 변수들의 베리언스를 다 더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트레이스한 걸 토탈 베리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IJ인데 여기서 I와 J가 다른 것들, 이 대각선 밖에 있는 것들은 이제 XI와 XJ 사이의 코베런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앞에 있는 예시에서 여기에 0이 나왔잖아요. 여기 0이 나온다는 거는 이 샘플들을 봤을 때 첫 번째 원소와 세 번째 원소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6이 플러스 6이라고 나오는 거는 첫 번째 원소와 두 번째 원소가 전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데, 네, 대략 첫 번째 엔트리가 커지면 두 번째 엔트리도 평균적으로는 조금씩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첫 번째와 세 번째 엔트리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X1과 X3를 uncorrelated 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PCA가 제대로 나왔는데, 자, PCA가 무엇인지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벡터 x1부터 xn까지가 이렇게 매트릭스에 묶여 있는데, 아까는 그냥 x라고 표시를 하면 원래 샘플 데이터고, 여기서 평균을 빼면은 x1 hat, x2 hat 이런 식으로 hat으로 표시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hat을 생략하고 그냥 모든 샘플 데이터가 민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냥 다 민 디비에이션 폼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어차피 앞으로 이제 PC에서 사용할 거는 코베리언스인데, 코베리언스는 이제 민 디비에이션 폼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니까 그냥 모든 샘플들이 다 평균이 빠져 있어서 이 샘플들의 평균이 다 0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PCA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어떤 오소곤한 매트릭스를 찾는 건데, 이런 매트릭스를 찾는 건데, 이 매트릭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 변수 변환을 하는 거예요. x에서 새로운 변수 y로 변수 변환을 해주는 건데, 어떤 변수를 만들고 싶냐면 y1부터 yp까지의 이 변수들이 uncorrelated, 여기 있는 y1부터 y1과 y2 혹은 y2와 yp와 y1 이런 변수들이 다 uncorrelated, 상관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rranged in the order of decreasing variance, 그러니까 베리언스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간단한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녹색 점들이 이렇게 y1축 방향으로 혹은 u1축 방향으로 뿌려져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PCA에서 주로 하는 건 뭐냐면 차원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x1과 x2 축에 이제 두 축으로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차원을 하나 줄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는 x1을 남기고 x2를 없애버리고 그냥 이걸 x1의 1차원 데이터만 사용한다 라고 뭐 그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데이터의 손실이 굉장히 커요. 거의 절반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손실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 x1축으로 이 데이터들을 프로젝션을 했을 때, 이 프로젝션 한 점과 원래의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어떤 데이터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x1축과 이 점들 사이의 거리를 데이터의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으면은 이쪽 데이터에서는 x1축과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손실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축을 만들어 봤는데, 바로 U1과 U2 베이시스로 만들어진 Y1, Y2 축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 Y1은 데이터가 길게 늘어진 방향 그대로 Y1 방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Y1과 Y2로 이제 변수 변환을 해가지고 좌표계 변환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녹색점으로 뿌려진 이 데이터들의 좌표들을 Y1과 Y2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Y2를 버리고 Y1만 살려도 정보의 손실이 별로 크지 않다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뿌려진 점들과 Y1축, 이 축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잖아요. 아까 이 점들과 x1축과의 거리는 상당히 컸는데, 그것에 비해서 이 데이터의 정확한 분포에서 가장 긴 방향을 지나가는 이 y1축과 이 점들 사이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짧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축을 좀 바꿔주면은 이 데이터에서 y2를 좀 생략을 해도 정보의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던 그냥 x1과 x2가 있을 때 그냥 x1을 지우거나 아니면 x2를 지워서 1차원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이제 피처 셀렉션이라고 해요. 피처 셀렉션. 그 다음에 이렇게 변수 변환을 통해서 새로운 좌표축을 만들어 가지고 변수 변환을 통해서 차원을 줄이는 거는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PCA는 이 익스트랙션에 해당하는 방법이고요. 변수 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y2를 버리고 y1을 선택하는 거니까 변수 변환한 다음에 피처 셀렉션을 한다고 뭐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x 변수와 x로 표현된 데이터와 y로 표현된 데이터의 차이를 보면은, 자, x 데이터는 어떤 특징이냐면, 이제 주요 성분이 여러 변수의 조합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u1이 이제 주요 변화가 일어나는 그 방향이잖아요. 이 데이터에서 주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주요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u1이라는 거를 x1, x2 좌표계에서 보면 뭐 1,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변수의 조합으로 u1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의 순서와 x1과 x2가 있는데, 여기서 x1에 대한 분산이 더 크고 x2에 대한 분산이 더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수의 순서와 이 중요도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네, 이거는 이제 좌표축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서 좌표축의 순서와 상관없이 데이터 분포는 무작위적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주요 성분 분석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주성분 분석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축을 첫 번째 y1축으로 정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축을 y2로 정하고, 그 다음 축을 y3, 그 다음을 y4, 이런 식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난 쪽을 앞쪽 피처로 쓰고, 변화가 적게 일어난 쪽을 뒤쪽 피처로 써가지고 이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정렬을 해요. 변수들을 정렬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y 변수들을 보면은 이제 독립적인 주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y1과 y2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x1과 x2는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y1과 y2 사이에는 아무런 뭐 상관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주요 변수에 따라 이제 정렬되어 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변화가 큰 방향을 y1을 하고 변화가 작은 방향을 y2로 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도에 따라서, 베리언스에 따라서 이제 변수들이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오소고날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그러니까 이 변수 변환하는 매트릭스가 P라는 매트릭스가 오소고날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옵저베이션 벡터 xk가 새로운 변수 yk라는 new name, 새로운 이름, 뭐 새로운 별명을 얻는다, 뭐 그런 말이고, 그리고 YK를 구하는 방법은 XK에서 P 인버스를 곱하든가, P가 오소고날 하다고 했으니까 P 트랜스포즈를 곱하든가 하면은 YK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베런스 매트릭스, Y에 대한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이제 뭐 계산해보면 P 트랜스포즈 SP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이 Y의 성질은 뭐냐면, Y의 각각의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인 거예요. 독립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코베런스를 구했을 때 이 다이어고날 말고 이 오프 다이어고날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오프 다이어고날에 있는 부분이 다 0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y를 가지고 변수 변환을 해서 y를 가지고 다시 코베런스를 구했을 때 이 오프 다이어고날에 있는 부분이 다 0이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구했을 때, 이 y에 대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구했을 때 다이어고날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다이어고날이 나올 수 있는 y라는 변수는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자, s라는 이제 코베런스 매트릭스 x로부터 구할 수가 있죠. x로부터 s의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이 n개의 벡터들을 이렇게 컬럼들로 세워두고,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와 이것을 트랜스포즈한 요걸 곱해준 다음에 n분의 1로 나눠주면은 s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 s라는 행렬은, 이 s 매트릭스는 항상
시메트릭하니까 이걸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 해보면은 이제 PDP 트랜스포즈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P랑 P 인버스랑 같은, P 트랜스포즈랑 P 인버스랑 같으니까 P가 오소고널해져서 그래서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이렇게 PDP 트랜스포즈 형태로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얻은 P,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겐 벡터들을 노멀라이즈해서 만든 그 P라는 행렬을 가지고 변수 변환을 한다고 했을 때, XK는 여기서 구한 이 P 가지고 변수 변환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X 대신에 한번 PY, 여기 있는 XK 대신에 PYK로 써보면은 X1은 PY1이 되는 거고 X2는 PY2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행렬을 P 곱하기 Y1부터 YN까지의 벡터들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걸 트랜스포즈 한 거기 때문에 이걸 트랜스포즈를 해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변수 변환을 해서 써봤더니 이제 n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y, 그 다음에 y 트랜스포즈, p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이거랑 같다고 놨을 때, 그러면 p 앞뒤로 곱해지는 p라는 행렬은 똑같고, 그러면 d가 이 가운데 있는 행렬 곱이 d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앞에 n분의 1로 곱해줘야 되지만, 그래서 d라는 행렬은 원래 그 S라는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들이 다이어고널에 있는 이런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인데, 이 변수 변환을 해서 y의 데이터들을 y와 y 트랜스포즈를 곱한 다음에 n분의 1 한 개 D랑 같아져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어쩔 때 x를 여기서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에서 나온 P라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변수 변환을 했을 때 여기 가운데 있는 D랑 그 다음에 이 행렬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D라는 행렬은 n분의 1 곱하기 y1부터 yk가 모인 이 매트릭스와 이걸 트랜스포즈 한 걸 곱해서 D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D라는 거는 또 다르게 써보면은 이제 D만 남기고 왼쪽으로 넘겨보면은 D를 P 트랜스포즈 SP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양변에 P 트랜스포즈 앞에 곱하고 그 다음 P를 뒤에다 곱하고 해보면은 이제 D가 P 트랜스포즈 SP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앞에 이 식이 중요한 거야. 이건 뭐냐면 이 앞에 이 뒤에 있는 Y에 대한 식을 보면은 이것 자체가 YK에 대한 코베런스 매트릭스잖아요. 이거 자체가 Y 데이터에 대한 코베런스 매트릭스인데, 코베런스 매트릭스 구했더니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고널에서 dij, 그러니까 i번째 행의 j번째 열의 원소, 이런 원소들이 다 0이 나왔다는 거예요. i와 j가 다르면 다 0이 나오고, 그 말은 뭐냐면 y의 각각의 변수들, 그러니까 여기서 y1부터 yk까지는 데이터 인덱스를 말하는 거고, y 각각의 벡터에 들어있는 i번째 원소와 j번째 원소들이 서로 다 uncorrelated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로 보면은 로우로, 그러니까 뭐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들이 서로 uncorrelated 하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이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를 보면은 D라는 행렬은 이제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인데 아이겐밸류, 그 S의 아이겐밸류들을 다이어고널에 가지고 있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다. 그래서 S는 이제 PDP 트랜스포즈로 쓸 수 있고, 혹은 거꾸로 그 D는 P 트랜스포즈 SP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이제 U1부터 UP, 그러니까 이거는 U1부터 UP는 이 S를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 해서 P라는 행렬을 구했을 때 P의 컬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P의 컬럼들을 말하는 건데, 이 P의 컬럼들은 S의 아이겐 벡터들이죠. 유닛 아이겐 벡터들. 이 유닛 아이겐 벡터들이 바로 프린시펄 컴포넌트, 주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이렇게 뿌려져 있을 때,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이 가장 큰 주 성분을 향하게 되고, 두 번째로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는
두 번째로 큰 주 성분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서로 다 자연스럽게 S가 시메트릭함으로 여기 있는 U1, U2, U3까지 이 컬럼 벡터들이 서로 다 오소고날해지죠.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각각의 이제 y 변수들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일반적이겠네요. y라는 벡터는 p 트랜스포즈 x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각각의 y의 원소들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y1은 u1 트랜스포즈 x로 구할 수가 있고 y2는 u2 트랜스포즈 x 형태로 계산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다음 뉴메리컬 노트는 우리가 지금 PC를 하고 있는데 PC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S는 PDP 트랜스포즈다. 이거는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이 책에서 말하는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꼭 S라는 행렬을 일단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할 필요 없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실장에서 하는 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잖아요. 근데 PCA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하면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S라는 행렬은 이렇게 n분의 1 곱하기 BB 트랜스포즈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제 n분의 1을 없애고 좀 식을 A 트랜스포즈 A 이런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A라는 행렬을 루트 n분의 1분의 B 트랜스포즈라는 이런 행렬을 정의를 해가지고 S가 A 트랜스포즈 A 형태로 나오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매트릭스를 약간 변환을 해주면은 A의 이제 S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하지 않아도 A에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A에서 싱귤러 밸류를 구하면은 이 싱귤러 밸류의 제곱을 하면은 S의 아이겐밸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A라는 행렬을 이렇게 SVD를 해서 이렇게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A 행렬을 이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은 S는 A 트랜스포즈 A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V 곱하기 이 가운데 시그마 제곱 곱하기 V 트랜스포즈가 나와요. 이게 PDP 트랜스포즈랑 같은 거니까 결국에 여기 가운데 시그마 제곱이랑 D랑 같고 이 V랑 P랑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구하지 않고도 이 A라는 이거는 이제 데이터 매트릭스잖아. B라고 하는 거는 민 디비에이션 폼으로 이 데이터에서 민 빼서 구한 매트릭스고 이게 앞에 그냥 어떤 상수를 곱한 거고 그러니까 A를 어떤 데이터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는데 꼭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구하지 않고 A라는 데이터 매트릭스에서 바로 SVD를 해버리면 이 SVD에서 나온 싱귤러 밸류를 제곱하면 람다 이 S의 아이겐밸류들을 바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A를 SVD에서 나온 이 V라는 행렬은 그 S를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했을 때 나오는 그 변수 변환을 해주는 P라는 행렬과 여기서 구한 V라는 행렬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변환은 원래는 X, P, Y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 SVD를 이용하면은 X는 VY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코베런스 매트릭스 구해서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데 웃기는 건 앞에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어떻게 구했었냐면 예제를 다시 좀 볼까요? SVD를 계산한 과정을 보면은 먼저 A 트랜스포즈 A를 구한 다음에 이걸 PDP 이런 형태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먼저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걸 진행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걸 A에서 SVD를 한다는 게 결국에 S를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SVD를 한다는 게 결국 이걸 구해가지고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구한 그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계산 과정은 손으로 계산하기에 편한 과정이지, 실제로 이제 이거 우리가 앞에서 본 과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계산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구글에 간단히 검색을 해보니까 심지어 요즘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효과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논문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SVD는 꼭 이 A 트랜스포즈 A를 SVD는 A 트랜스포즈 A를 계산해서 이걸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하지 않아도 A에서 바로 SVD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은 굳이 S를 안 구하고 그냥 A에서 바로 분해한 다음에 여기 있는 V 매트릭스 가지고 변수 변환을 하면은 우리가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